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맞죠?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앞에 조에스터 강사님이 강의하신 거는 관계, 여성, 회복.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이 여성분, 절반이 남성분입니다. 두 가지의 이성과 여성성인 어떤 그런 성분과 남자의 성분, 이런 것 두 가지가 다 융합이 필요한 컨버전스의 시대입니다. 하나는 이성, 하나는 감성.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성적인 일입니까? 감성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감성적인 일만이라면 아마 돈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마음이 편한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인 일이에요. 예. 근데 일은 좀 되는데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번째 1교시에 들으신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도 좀 만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조에스터 강사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같이 이렇게 그렇게 딱딱한 아저씨들을요, 그렇게 녹으나요? 진짜 내가 아직 제가 우리 조에스터 강사 남편 부를 제가 못 봤어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반대했거든요. 네,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내가 반대했는데, 네. 근데 그 분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정말 딱딱한 조직의 문화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진짜 말을 크게 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건 감성이에요. 오늘 저랑 이제 나눌 혁신에 대한 성장성은 혁신과 관계는 좀 다르죠? 확 뒤집자는 거예요. 뒤집지 않으면 지금은 뒤집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혹시라도 오늘 여기 오셨는데 본인에 의해서 오시지 않고요. 남에 의해서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한 자세로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잘만 견뎌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더 비싸게 가서요. 좀 더 좋은 호텔에서요.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아마 들으셨다면 감성, 마음은 편하나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 제가 매년마다 신년 특강 한 지가 지금 한 5, 6년 됐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생각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요. 오늘은 그래도 별 사고는, 작년에 사고 났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신년이다 그러면 뭐 하나 좀 특별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죠? 이거 매일같이, 매월같이, 매일같이 신년처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연말 강의하면 오실 것 같아요? 바빠서 하나요? 연초니까 뭔가 시작한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 오시다가 좀 기다리시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결정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게 좀 변명 같은데 딱 잘랐어요. 70명이 딱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자 보냈죠. 받으셨죠?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로 오더니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제가 직원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분 마지막으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딱 오셨는데 이거예요. 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딱 가셨어요. 그럼 뭐 어떻게 죄송하죠. 아까 우리 조이스트한테 강사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추운데 멀리까지 오셨는데 자리가 없으시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확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딱 또 전화가 왔어요. 뭐 환불할 건 없고요. 그 강의 한 거를 좀 찍은 거 좀 주실 거냐 이거. 아니 드릴게, 다 드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2시간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사실 오늘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사전 신청 안 하시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자르긴 어때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 되게 일찍 오세요. 얼마나 더 성실한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아셨죠?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람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같이 굉장히 직원분들 함께 오셨는데 제가 알아요. 저도 어디 가서 그런 대우 받으면 정말 섭섭하거든요. 제가 정말 아마 제가 오늘 그 사장님께 정말 제가 볼 때는 잊지 못하는 죄송감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죄송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드네, 그죠? 네. 오늘 제 소개 처음 뵈신 분들 계셨어요. 오늘 제가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의 얘기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듣고 가면 좋죠. 긍정적으로 살고 비전을 갖고 살고 꿈을 갖고 살고.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나서 어디 가서 무슨 비전과 무슨 긍정 갖고만 하겠냐 그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할 만한 일을 제발 좀 저지르시라고 해요. 아무 일도 안 저지르는데 긍정적인 사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혁신에 대한 성장 전략을 얘기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건 전략이잖아요. 그럼 전략은 뭐 위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뭔가 원하는 목표나 뭔가 원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 없이 전략만 갖고 저는 움직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죄송해서요, 선물 좀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선물을 좀, 제가 초반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요즘 뭐 스마트폰 많이 갖고 다니시죠? 하나는 솔루션이라는 강의하고 하나는 실행가치라는 강의인데 이걸 드리려고. 어떻게 드리냐면, 아시는 분은 딱 지금 폼을 잡고 계시네, 그죠? 예. 핸드폰을 꺼내셔서요. 여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보내시면 돼요.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간단하게 보내면. 이메일 주소는 뒤에 한 메일이다. 그럼 그냥 한 메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건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건데, 문제 해결 기법에 들어가는 솔루션이라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실행 가치 부분이거든요. 그죠? 실행을 하는데 좀 실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구절절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딱 성명하고 이메일 두 개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면 그 교재 위에다가 제가 친절하게 또 다 해놨어요. 네, 다 해놨어요. 네. 보내시면 돼요. 그죠? 013-3366-7722로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솔루션하고 실행 가치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움직이시면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좋지만 강의도 좀 많이 들으시고 외국어도 많이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데 사실 뭐 리더십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 리더십은 전문 분야가 아니죠. 예, 리더십은 지식이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중국어를 학부에서 전공했고 그 다음에 전략, 마케팅 뭐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좀 중국어를 좀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냐면 한국어 하는 만큼, 아니 한국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했어요. 예. 그래 안 죽더만 보니까. 죽을까봐 겁내면 죽고, 그죠? 예.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죠? 예. 이런 일을 좀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책들을 좀 썼는데, 제가 올해에 우리가 이제 요 이벤트를 하는 바람에 요 책들하고요, CD하고 해서 50%를 이렇게 해요. 우리 사이트에 오시면 되고요. 아마 나눠드린 종이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뭐, 한번 내가 책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좀 구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선물 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도 해드려요, 제가. 네, 사인도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니까. 그죠? 네. 인터넷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김영환 교수의 공개 강의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하는 건 다 무료입니다. 네. 무료니까 오셔서 보시고. 그죠? 네. 13일날 여기서 교육을 해요. 여기는 이곳은 한국 여성 경영자 총협회라는 곳입니다. 처음 오셨죠? 그죠? 네. 다음 주 금요일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영업에 관련된 기술을 할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만 영업 배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는 이제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SNS, 카톡 잘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쓰게 만들어야죠. 그게 뭐죠? 그게 영업입니다. 비싸게 팔아야죠. 그게 영업입니다. 영업 안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관리만 하고 만들기만 하겠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계속 만드는 일로 점점 원가적인 그런 어떤 생존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쪽에 갖고 있고 인프라를 갖고 있고 고객을 갖고 있고 시장을 갖고 있으면 점점 내가 하는 쪽이 원가가 아니라 가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라노에 자주 가는데요. 밀라노에 가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좀도둑도 열나 많아요. 좀도둑. 진짜 자동차 펑크났을 절대 내리지 마라. 왜요? 내리면 100%예요. 뒤에 있는 가방 다 잃어버려요. 저는 그거 알고도 2번 당했어요. 참 사람들에게 정말 열나 멍청하게 진짜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한 짓이야 하놓고선 멍 때리고 내렸다가 가방 잃어버렸어요. 좀도둑들 다 누구냐고요? 장인들의 아들이에요. 왜요? 장인들이 못 살아요. 그 수많은 명품들 누가 돈 벌어요?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자존심은 누가 더 구겨지냐고요? 세일즈하는 사람들. 자존심 어디서 살릴 수 있냐고요? 브랜드. 근데 잘 만드는 거면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잘 파는 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 이게 해서 하시면 고용보험 환급되니까요. 아마 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거는 무료예요. 여러분 무료 좋아하죠? 예. 그냥 좋아하는데 청년 비전 세미나로 이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 대치동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많이들 오십니다. 예. 2012년 사용법 배우기에서 멋있죠? 이 제목 하나 만드는데요. 진짜 밤새입니다. 예. 이런 거 너무 많잖아. 목표 설정, 사업계.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냐 그랬더니 2012년 사용법 배우기. 제가 고등부 교사인데 우리 학교 학생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제목 어때요? 2012년 사용하기.
왜냐면 얘가 무슨 글을 썼냐면 나 사용하기 이렇게 누구 김형환 사용하기 용도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2012년이 왜 필요하냐 어떻게 쓸 거냐 이거 모르고 2012년을 멍 때리고 가면 어때요? 2012년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2012년은 날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12년 필요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오셔도 돼요. 이거는 여기 아마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밑에 보면 제가 QR카드까지 넣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매월 4주차 토요일날 세미나를 해요. 경영자 리더십 세미나인데 이렇게 12가지 쭉 복잡하죠. 네. 제가 그 외부의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강의하면서 이제 했던 테마들을 1년 동안에 매월 하나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들으셔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다행이죠. 이렇게 많이 오진 않으시니까 그죠?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으로 뭐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보다 좀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마트폰에 제가 샘플로 좀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글로벌 경영 리더십 오디오 강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강의했던 7년 동안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강의했던 파일을 다 녹음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몰래 찍는 건 몰카인데 몰래 녹음하는 건 뭐예요? 몰록이야? 네. 그 녹음을 해갖고 36개 강의 파일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계속 36개 강좌니까 꽤 많죠? 네, 이런 것들 들으시라고 많이 합니다. 다 보내셨죠?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아, 누구냐고요? 네. 제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세미나 이거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전화를 더 걸면 우리 회사에 우리 정원이 대리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전화해서 자꾸 무슨 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교육과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세미나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좀 보실게요. 우리 저 제 책 하나만 갖고 올래요? 책 한 권만 갖다 주세요. 어떤 책? 아무거나. 네 좋은 거 아무거나. 뭐라 써 있어요? 괜찮아요. 저 매번 신년 세미나, 신년 특강 할 때마다 한 분을 꼭 만나요. 근데 대단한 게 그 한 분 때문에 1년이 바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책 한 권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괜찮아요. 가장 어려운 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내가 주관적인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올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연초에 지금 여기 올 상황이 아닌데 만사 제쳐놓고 오신 분. 네. 내가 그 한 분의 근데 저분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나오시긴 좀 어때요?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나와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 별로 위기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나오세요. 예. 왜 또 꼬리를 또 내리세요? 또 나오시다가. 예. 물컵 좀 치워주시고. 예. 자, 예.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자신의 책 때문에 온 거면 안 돼요. 예.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본인의 소개와 함께 내가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지 그 위기를 아주 즐겁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네, 박수 주세요. 예. 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미루어 보아 저 위기 상황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맞아요. 대부분의 위기는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려울 때가 있었죠. 언제? IMF 때.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신 저분은 극히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앉아서 사실은 저 뒤에서 불편하게 앉으시면서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요인이 아까 그 위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하세요? 여자분은 동의하시고 남자분은 누구에도 다 위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혁신에 대한 성장 전략을 위기나 문제, 갈등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멋진 조에스터 강사님이 강의하신 분은 관계, 회복 좀 다르죠, 그죠? 예, 사실 이렇게 이제 콘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는 양면을 다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대를 나왔으면서도 경영을 해야 되고, 그죠? 사실은 저는 어문계열로 나왔지만 경영이나 전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상식이었습니다. 꿈이 그런 거였어요. 중국에 일단 한국을 좀 따라하고 싶었어요. 아마 공부를 잘했으면 아마 영문과를 가지 않았을까요?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아까 한국을 좀 떠나고 싶었던. 근데 떠나서 뭘 하고 싶었냐면 사업을 하고 싶었고 사업보다는 사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주고 싶었고 근데 그런 분야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제 꿈을 가장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는 우리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딱 그랬어요. 네가 지금 하자는 거 하는 사람 데려와. 참 이상해요, 교수님들. 누가 있어야 해. 참 학생들이 이상해. 여기 학생들이. 꼭 자격증이 있어야 했다. 학원이 있어요, 가서. 남들 해야 하고. 남들 안 하는지는 안 해. 여기 오는 친구들 내가 볼 때 학교 다녀서 왕따. 일반적인 상식적이고 이런 데 올 수가 없죠. 그죠? 네. 제정신이 아니지.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는 세우는 목표가 있고요. 세워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을 가는 방법과 목표를 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연초에 보면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목표는 안 세우고 전략만 세우고 다녀요. 아마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안 오셨을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요. 될까봐 안 될 거예요. 그래, 왜? 세워봤거든. 해봤거든. 해봤는데 이루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로 갈지 부산에 갈지 안 정하고요. 안 잡으면 무슨 고민하냐면 KTX 탈까? 버스 탈까? 뛰어갈까? 비행기 탈까?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6월대로 확 가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 되는 대로 아무거나 타지 뭐. 그리고 아무데나 도착한 게 자기가 가는 곳이래요. 허망하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목포다 부산이다 딱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략은요. 목포로 갈 거냐 부산으로 갈 것만 가지고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목포에 왜 가는데? 부산에 왜 가는데? 그러니까 왜 가는지 알면은 내가 못하고 갈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목표만 보면 안 되는. 저는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성범죄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압구정동 갔더니 그냥 압구정동에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압구정동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술집. 압구정동 가서 누가 술 먹어요? 술 안 먹는 사람이지만 압구정동에 뭐가 제일 많냐면 잘 모르시는군요. 압구정역 한번 가보세요. 벽에 붙어있는 광고 중에 대부분가 무슨 광고예요? 성형외과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들었죠? 저는 성형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고치는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략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적 상실돼요. 그러니까 그 이쁘게 하고 나서 어떻게 자꾸 보여야 되잖아요. 성형해서 누구한테 보이자는 거예요? 그 남자지 뭐. 여자들끼리겠어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갔더니 헬스장이 어마어마한 비싼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녀석이 맨날 못 만든다고 이게 웬만하면 퍼서? 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은 훌륭하죠. 그런데 목적이 불확실하고 불명백하고 불건전하면은 그 전략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오래 살라고 오래 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 뭐 하시면서 사면 될 거고 살아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유 저는 그래요. 꿈 없이 이유 없이 비전 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 제일 무서워. 2012년 12월 31일이 오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2012년 12월 31일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뭐 가다 보니까 여러분 성과라는 거하고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그냥 가다가 2012년 12월 31일을 딱 맞이하면 그건 결과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12월 31일을 만들면 그거는 성과예요. 다르죠.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과를 얻은 거예요. 시간이 가다가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좀 아쉬워요. 아까 우리 그 사장이 그냥 가신 게 멀리서 오셨는데 사실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청 안 하고 일찍 오신 분한테 그 밖에서 계속 기다리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 그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한 3만 원이나 4만 원쯤 되면 그분이 일찍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이거 무료로 했어요. 제가 계속 무료로 했었어요. 근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절반밖에 안 오세요. 아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무료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내가 못 오시는 분 연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엄청 또 연락을 하신 거예요.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못 자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분 좀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와요. 그럼 뭐라 하냐면 뭐 제가 못 가도요. 그거 뭐 다시 돈 돌려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관적인 가치예요. 그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30일이 객관적으로 가다가 만나는 게 끝이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뭔가 설정하는 게 끝이냐? 사업하다가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배운 게 있느냐 없느냐 있어야 돼요. 다 그래요. 사업한다면. 학비 냈다. 근데 보니까 수업은 안 들었어. 학비는 됐으나 왜 망했는지 모르면 어떠세요? 아니 다 성공하고 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실패예요? 진짜 실패는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 그게 실패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 12월 30일을 보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공식을 한번 내가 어디 회사 얘기를 할 때 한번 해봤어요. 2012년이 이제 왔잖아요. 벌써 일주일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봤는지. 벌써 뭐 크리스마스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여기서 세미나 했거든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이 웃었어요. 난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별일 없더만. 다 그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무슨 세미나요? 그러면서 그날은 별로 일 없어요. 그러고서 좀 뒤숭숭해진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을 만들었어요. 근데 2012년이 저는 꼭 물어봐요. 올해는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겠죠. 뭐 달라질 짓을 하셔야 달라지죠. 가만히 있으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아예 안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2011년 요 가운데 제가 내려드린 종이에 보면 있죠. 네. 세 가지만 한번 써보실래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 딱 세 가지만 써보세요. 이거 쓰면요. 진짜 쓰면 쓴 대로 돼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적자. 적는 자,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거 있으실 거예요? 그거 딱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진짜. 그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은 작년에 못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미혼자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그걸 하셔야 돼요. 가슴 뛰면서 그 얘기를 확 해버려야 돼요. 네, 괜찮아요. 봉급을 좀 올렸으면 그 얘기 사장님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못 하신 분 계세요? 올해 얘기하세요. 믿죠? 본조리 집 서다 그 얘기했다고 잘리겠어요? 네?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계속 있겠어요? 네. 아까 우리 조회스도 강사님 누가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참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에 말이야 내가 자존심 나가는 것 같고 그 얘기하면 좋은데 그죠?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좋아요. 세 가지. 그죠? 우리 아까 책 받으신 강사님이세요?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아이들 영유아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적으셨어요? 뭐 적으셨어요? 말씀해보세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지금 있는 새 애들하고 네, 더 많이 놀아주기. 새들을 더 많이 낳아줘요? 더 놀아주기. 더 놀아주기요? 생시면. 그 돈 받으셨죠? 국가에서. 예. 두 번째. 전에 이제 마무리하지 못한 저만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해서 그게 뭐냐고요?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책은 내실 거예요? 네. 몇 프로나 쓰셨어요? 아웃라인만 썼습니다. 시작도 안 하셨군요. 예, 그죠? 예.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친정 엄마한테 감사하기요. 누구한테? 친정 엄마에게 감사하기. 친정 어머니에게 왜 감사 안 하셨어요? 네. 친정 어머니에게 감사는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아시죠?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마음으로 대충 하려고 하면 절대 감사함의 보답이 안 됩니다. 그죠? 조에스터 강사님, 그죠? 예, 이거는 현금이 최고야. 그죠? 예. 문제는 현금이다 그러면 더 버셔야 돼. 하시는 일이 판매 쪽이신가 봐요? 네. 예, 세일즈를 하셔야겠죠? 많이 파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디 병원에 갔었어요. 태백에 있는 우리 세미나 나오시는 거기 병원의 원장님이랑 어저께 거기 정말 춥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차 타려버렸어요. 진짜 너무 추워. 간호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올해 뭐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게 뭡니까? 더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나도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고객을 더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 좋게 병원을 나가는 게 만족하는 거래요. 네. 소박하죠, 그죠?
그분이 조금 더 이렇게 만족해서 도저히 혼자 참을 수가 없어서 동네방네 떠들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예요. 부정기등으로. 아니 벌어지죠. 세 가지는 내가 그냥 시간이 없어 못한 게 아니고요. 용기가 없어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기대가 적은 거예요. 이러고 나서 2012년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지 이대로 가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면 그냥 내년 가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혁신과 성장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는 테마를 문제와 해결 쪽에 맞추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저 따라해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문제 없는 회사 없다. 문제 없는 회사 없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면 해결이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제가 오늘 성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내가 언제 성장했을 때 이렇게 느낍니까? 내가 언제서 나 참 큰 것 같다. 어렸을 때 그냥 키가 크면 큰 것 같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언제 내가 컸냐 그러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성장이 올라갑니다. 여기 사장님도 계시면 조직에 계신 직원분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건 그냥 교육이나 판매에 대한 성과만 갖고 성장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는 본인이 만드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뭐냐.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봤습니까? 컴퓨터가 너무 비싸다. 컴퓨터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아주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는 뭘 얻었습니까? 혁신했죠. 뭘 혁신했죠? 처음에는 IBM보다 아주 작은 조그만 회사였지만 IBM보다 좀 상대도 안 될 만큼 컸어요. 근데 그가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가 성공한 걸 가지고 얘기해 주더랍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없죠. 나와서 뭐 합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저 따라하세요. 목적. 그거 오늘 외우셨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자리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아니 목적은 뭐예요? 들으러 오셨죠? 그죠? 그게 일단 가장 끝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걸 헤매기 시작하면요.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보다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사업이 가장 잘 될 때 나온 거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보면 갈 때까지 가잖아요. 훅 갈 때까지 가요. 네. 제가 어저께 태백 가는데 저는 늘 고속버스를 타면 2번을 탑니다. 2번이 가장 안전하고 멀미를 덜해요. 제가 타본 결과. 네, 저는 KTX 1년에 80회를 이상 타는데 고속버스를 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2번을 타는데 1번이 여기 복도 있잖아요. 그쪽이에요. 누가 딱 타는데 보니까 얼굴이 옆에서 보니까 소지섭처럼 생겼어. 진짜. 그리고 딱 폰도 잡는데 뭔가 조금 초췌해. 혹시 그 아세요? 태백에 뭐가 있는지? 난 잘 몰랐어요. 근데 중간에 거기 태백전에 사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내리신 분이 대부분 그분이라고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아마도 혹시 거기서 내리지 않을까. 근데 얼굴은 소지섭인데 눈은 반짝반짝해요. 근데 약간의 초췌하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해. 내내 뭔가 전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 통화를 합니다. 맞아. 느낌이 왔어. 무슨 느낌이 왔다는 거야? 준비하고 느낌이 왔대. 이렇게. 계속 그 느낌 갖고 3시간 동안 나는 자는데 3시간 동안 그 느낌을 유지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있는 돈도 다 날아가요. 제가 보니까 그 동네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그 미션을 명확하게 알니까 어느 선에서 그만둬야 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깨끗하잖아. 그죠? 이 사람은 명확하게 혁신과 자신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뭔가 얻어낸 결과가 있어요. 이제 고인이 됐지만, 잡스 같은 사람.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스마트폰 간절히 원하신 분 계세요? 옛날에 투지폰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사용할 수 없다. 투지폰의 기능은 나한테 부족하다. 내겐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이거 꿈꿔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잡스가 만든 고객의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잡스의 욕구예요. 잡스의 욕구에 의해서 혁신을 했어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욕구가 중요하다. 따라서 욕구. 요구가 아니에요. 남에 따라서 요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럼 요구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욕구예요. 제가 신년특강 매년 하면서 느낀 게요.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좋은 데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뵈면은 저를 어디서 뵀더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 오늘만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좀 더 열악한 데서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요 지금까지도 연락해요. 왜요? 이 몸이 좀 불편한 게요 기억을 얼마나 많이 남겨둘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아마도 아까 서서 계신 분들이 조이스터 강사님 강의 제일 잘 들으셨어요. 계속 졸았잖아요. 서 계시면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짭쓸한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독재야.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혁신과 성장, 문제나 해결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요.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또 하나 사는 뭐 멀리서 볼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볼 거예요. 한국이 원조 받다가 원조 주는 나라로 변했어요. 어떠세요? 문제가 있었죠, 한국이. 무슨 문제였죠? 가난의 문제죠. 해결했나요? 해결했죠. 하지만 원조로 해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 직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빨리빨리, 콸콸콸, 빨리빨리.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냐,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럼 제가 화를 내갖고요. 제가 이 정도 감으로 중국어로 얘기하거든요. 이준아가. 솔직히 말하고 전 세계에서 인구 1억도 안 되는데 스마트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철강하는 회사 갖고 와봐. 없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포스코 그 고인이 되신 박태주 회장님 한국은 철강이 안 나온다니까요. 철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딱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예요. 뭐죠? 강철 철강 산업이 있어야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로 얘기해볼까요? 쉬어강 티더 자유 어저 후리 얻어 장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철강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딱 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것부터 땅바닥부터 혁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혁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저는 창조적인 결과가 나온 게 바로 그 새마을운동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창조적 성과를 냈죠. 또 잡스라는 사람이 창조 성과를 이렇게 따지면 뭐 창조 성과 너무 많죠. 그렇게 따지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디 있냐? 미안하지만요.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간 사람들은 결국 창조를 하려는 사람들의 부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꿈이 없다. 꿈이 없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럼 결국은 꿈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별로 능력이 없다. 근데 내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친구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둘 중에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사냐고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조국을 벗어나서 원조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유엔이나 다른 NGO 단체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극빈국으로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창조적인 성과를 내오느냐, 내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이 뭐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 앞에 뭐 하나 생략됐어요. 뭐보다 잘 살아보세요? 아이, 무슨 우리도 안 푼 게. 뭐보다 잘 살아보세요? 북한보다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창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근데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전 국민이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혁신의 관점은 전략이지만 그 전략이 잘 들으세요. 실행 가능한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 네, 실행 가능한 전략이 있어야 혁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실행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무슨 얘기냐? 내일 아침 일찍 나오세요. 그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지각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몇 시까지, 그죠?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엔 한국이 못 사는 이유는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름 좋아하고요. 술을 좋아하고요. 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수들이 왜 백수인 줄 아세요? 노는 것과 쉬는 게 구분이 안 가는 백수입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열심히 해도요. 아니, 그러니까 놀아도 논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두 가지가 어때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킨 다음에 실행 가능한 전략을 둘 때는 딱 선을 긋어요. 네. 무슨 선을 긋었을까요? 새벽종을 울렸어요. 새벽종을 울리니까 뭐와 뭐가 구분이 가요? 아니지.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종 치고 그땐 다 뭐하라? 다 나와라.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일하니까 무슨 일해? 나와서 뭐해요? 청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자동차 만들 세못 만들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뭐 운동화사 하나도 안 샀어요. 근데 나와서 뭐 했죠? 청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목표를 잡고요.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그냥 어제보다 잘한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처한 목표가 뭐지? 내가 오늘 뭐 하려고 했지? 실제 얼마나 했지? 내가 내일부터 계속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내가 다시 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것들이. 그걸 가지고 명확한 구분이 뭐냐면 잘 살아보세라는 비전을 딱 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따라하세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분명하면 가능해요. 분명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긴 했어.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비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문제.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 문제에 대한 의식입니다. 근데 실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스토리죠.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 이게 창조예요. 사실 사람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짠하고 유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있는 유들끼리 모여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겹치고 합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결하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 아니에요. 맞죠?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니까요. 저는 의대 안 나왔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병원 바깥에 있는 지혜와 경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문화예요. 못 받아들이는 문화가 더 많죠. 저 교수님은 병원을 잘 몰라요. 이게 끝나는 거죠, 뭐. 그죠? 그죠? 의사 선생님도 문제가 많아요. 네? 네. 법 쪽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게 과거의 경험 갖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아까 이 혁신입니다. 혁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래. 혁명. 세상을 그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요. 나부터 그렇게 뒤집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배웠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언제부터 그걸 바꿨는데요. 습관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요.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회덮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회덮밥이 아니야. 내가 볼 때 회국밥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도저히 회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진짜요. 다 먹고 나 계산하면서 사장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그래요? 오히려 그분이 더 놀랬어. 제가 뭐 한 거예요? 나부터 바꾼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바꾼 거에 영향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한 번에 받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교육 한번 받고요. 괜찮은 사람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혁신이 이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은 여기는 해결과 마찬가지인데요. 성장은 일종의 스토리 같은 겁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다라는 책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하나는 몸값이고 하나는 급여인데 여기 신입사원입니다. 물어볼게요. 본인은 지금 급여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몸값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저 때는요. 감지덕지죠. 조금만 지나잖아요. 3년만 지나면 이제 또이또이합니다. 5년 넘으면 뭐가 더 높아져요? 그렇죠.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높은데도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다른 짓을 하거나.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러냐면 그 일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급여는 언제 계산이 되는 거냐면 회사에서 급여는 계산이 됩니다. 회사의 조직에서 나의 무엇을 보고 급여가 결정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에 어느 대학 나왔지? 그죠? 학점 뭐 받았지? 뭐 했지? 이거 스펙이에요, 스펙. 그죠? 이게 과거로부터 나오는 급여예요. 근데 몸값은요, 내가 결정합니다. 나의 뭐를 보고 결정해?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마치 저게 주식 투자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앞으로 저게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급여는 출근 시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몸값은 퇴근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퇴근 시간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성장의 요인입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저는 직장 생활해도 계속 요거밖에 안 돼요. 퇴근하고 뭐 하세요? 퇴근하고 공부 안 하고 퇴근하고 그냥 그래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아, 출근하고서 무슨 다른 책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단타야. 오늘은 살아야 되잖아. 이번 달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 퇴근하고 온 거 아니야? 어머, 회사가 1,000원인데 왔어요. 야, 오늘 어떻게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 창조적인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몸값이 사실 급여가 올라가서 연봉이 1억이 됐어요. 뭐 좋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노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목표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봉이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자신의 몸값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연봉의 스펙만 갖고는 안 돼요. 자신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냐, 구분되지 않느냐. 문제를 혁신하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문제를 혁신하는 힘. 좀 어렵죠? 네. 문제를 혁신하는 가장 큰 힘. 뭘까요? 무엇이 있어야 그 문제를 확 뒤집는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비전, 맞아요. 그죠?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제 꿈이 아니에요. 알아요. 맞아요. 그 꿈이 아니지. 맞아요. 근데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신 분은 지금 하는 일이 꿈이래. 헐, 끝났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죠. 그죠? 예. 2011년을 보내면서 후회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2011년에 뭔가 간절히 이루려고 했던 게 있던 사람들입니다. 후회조차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있는 사람은 실망할 게 있고, 실패할 게 있고, 실수할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거죠. 후회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해본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딸내미 18살이에요. 왜요? 아, 예, 18살인데 이번에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만 본 게 아니에요. 올해 국가고시 3개를 다 치렀어요. 예. 고입검정, 대입검정, 수능, 예. 뭐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쉬운 게 많죠. 아쉬운 게 많아서 또 공부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 갖고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재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 왜?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봤거든. 왜 1년을 더 하냐고요? 거기 들어가야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 제가 해봤더니, 내가 살아봤더니,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회사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올려놓는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욕심과 탐심과 자만과 그 등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혹시 후회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죠? 2011년, 2012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둔 이유는 뭐냐면, 갈등과 한계를 따질 때는 이 중간에 갭이 꼭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2011년에 뭔가를 하셨어요. 뭐 제가 이거 할 시간은 없는데 그냥 칸만 보세요. 어떤 분이 이 빈칸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빈칸만 두면 거의 완전히 막 속이 비어버려요. 그죠? 비어있어요. 2011년에 내가 뭔가 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해결 뭐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2012년 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2012년은 2011년대로 그대로 갈지어다. 이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영업하시는 분이 그거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시는 분이고요. 강의하시는 분이 그거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지 못하시는 거. 오늘 제가 오늘 강의한 준비는 딴 데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조회수단이 강의 듣고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가셔야 뭔가 가지고 가시는 것 같다. 그냥 느낌만 가지고 좋은 기분만 가지고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 만드는데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면서 정말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 내가 왜 했어?
괜히 이거 한다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떠든 바람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학교생활 힘들게 하는 거 뭐 간단해. 괜히 이상한 목표 정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일단 그죠? 학교에서 일단 왕따가 되는 거야. 이게 갈등과 한계가 있다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선포하냐. 제가 오랫동안 고려대학교에서 이 창조적 진로에 관련된 코칭을 했었는데 강의를 하러 갔어요. 진로 창조. 그건 유명한 그 뭐 원하시는 분 학생들이 하나씩 드릴게 꼭 보세요. 진로 창조, 창조적 진로 어떻게 만드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애들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막 눈물도 쏟고 막 감동도 되고 뭔가 결심도 해요. 대부분 그때뿐이에요. 남자애들은 막 하고 얼굴이 상기가 돼갖고 갑자기 저 출입구를 막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데 땅! 너 뭐야? 교수님 못 나가십니다. 왜 그래?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창의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 학교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인데 참 똑똑하죠. 물어봤어요. 야 너는 말이야 네 생각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못 받는 생각하느냐. 뭐 저는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창의성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얘가 무슨 창의성이야? 이해 가세요? 네? 1 받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멀리서 오셔서 여기 뭐 애 셋 두고 지금 그 누구야 누구 옆집 그 아줌마한테 맡겨두고 오신 저분이 정상이에요? 네? 절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 뭐 평범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걔가 무슨 창의성이 있겠느냐. 제가 혁신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알거든요. 그게 내가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갈등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잘 되지 바래? 사장님 먼저 어떻게 그 회사 다 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야, 김 과장이 하지? 왜 손님을 저만 갖고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 회사 왜 공급이 안 올라요? 아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조직이 성장하려면 일 더 해라 그 얘기예요. 일 더 하세요. 근데 일의 양 때문에 내가 급여 이렇게밖에 못 받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단련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몸감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급여 받는 일은 하찮은 일이군요.가 아니라, 급여 받는 일을 넘치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급여 받는 일을 내가 눈에 딱 봤을 때 실수 없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열정이 필요하면 열정을 더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갈등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혁신과 성장의 가치의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적어볼게요. 자, 좀 쪽지를 좀 보실까요? 그리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어디 보냐면 왼쪽 밑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혁신과 성장과 가치라고 뒀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요 문제와 해결과 창조입니다. 이게 상통한 걸 좀 보셔야 돼요. 혁신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문제의식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성장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어떤 진단을 내리거나요.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저는 원래 그렇잖아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다이아몬드가요.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과정에서 버리는 것도 다이아몬드. 원석 갖고 가치가 있어요? 없죠?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깎아버려야 돼요. 그 깎아버리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깎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으로서 학교 때 깎을 일이 별로 없어요. 붙이는 일만 많죠? 네, 연락 바쁘고 싶죠? 엄청 많은 일이죠? 근데 핵심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꿈대로 들어갔다. 그건 최고의 절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제 친구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그 대학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한대요. 왜요? 서울대 들어가는 목표 완수. 내가 열심히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오느라고 놀지도 못했거든요. 나 여기 오느라고 연락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 제대로 했던 거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본인의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보면 갈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따님이 키 크죠? 제가 중학교 때 갖고 있는 고민이요. 키예요, 키. 진짜 지금은 좀 큰 건데요. 학교 다닐 때 진짜 걱정하지 마. 진짜. 그냥 니 마마. 나 3번 뒤에 밀려나 본 적이 없어, 진짜. 나 인생 이러다 끝나나 싶어 슬쩍을 때니까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고 추석 때 식구들이 이렇게 밥 먹잖아요.
뭐야 이거 스머프 백설민수 어디로 그때부터 제가 진짜 그런 그 사춘기에 빠진 거예요. 야, 더 이상 내가 절망이구나. 줄넘기 엄청 했어요. 왜 이상하게 나는 줄넘기라면 점점 줄지? 우유 엄청 먹었어요, 진짜. 송아지, 얼룩송아지. 진짜. 우유 진짜 먹지도 않아요. 왜 그래?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더라. 전략을 딱 바꾼 거예요. 어떤 전략? 와이프를 뭐라고요? 스트레칭. 계속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예, 키 큰 여자를 만나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둘째 문제야.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게 문제야. 그가 날 요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분명히 나한테 그 여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내 욕구에 의한 문제야.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저기 여의도에 있었는데,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여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이제 만났어요. 딱 보니까 키 커요. 아, 지금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요. 고등학교 1, 고2, 고3, 재수 1, 아직 안 끝났어요. 대학 1, 2, 3, 군대 1, 2, 3. 대학 3학년 때 결혼. 그러니까 제가 좀 크죠. 제 나이에 비하면 사실 큰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보다 더 큰 애가 제 막내예요. 걔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때요? 확신한가요? 갈등이 필요하다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막내 녀석이 우리 어버이날에 저한테 편지가 딱 가는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댓글 잘 못 쓰는 애거든요. 뭐가 고맙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빠를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만약에 아빠가 마음 편하게 살려고 누군가를 마음대로 만났다면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행이라는 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절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사실 이런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이나 스토리나 실행이나 남을 감동시키는 것들은요, 보편 타당하지 않으면 감동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맞죠? 그 공감 가는 거예요. 복잡한 거 갖고 감동이 안 돼요. 아침 드라마 보고 감동받는 사람 있어요? 전 텔레비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침 드라마의 특징, 기본이 삼각이야. 옵션이 사각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거. 그거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 하기로 했다. 먼데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불편한데도 들었다. 끝까지 했다. 갔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되다 보니까 몸에 배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남이 해보지 않은 생각을 내 몸의 습관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습관을 내 습관으로 바뀌었다고. 너무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어떠세요? 성공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그놈의 결심을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2번은 해도 2번. 왜요? 작심? 네. 그거 갖고 못해요. 뭐 갖고 가요? 습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결심만 갖고 가는 게 내 몸에 뵐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저 중국 공부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에 1시간씩 테이프 5개 3년 들었어요. 매일 그렇게 들으면 3년 동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중국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고 한국말은 어디서 배웠냐고. 그냥 물어보길래 내가 웃으면서 한국 가서 배웠다고 그랬더니 나 더 놀래. 어휴, 그 한국은 어떻게 해갔냐고.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잘해야 되냐면 그게 기준이에요. 돈 버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제가 가난한 건 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힘들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 귀가 얇아요.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서 안 합니다. 늘 남 쫓아갑니다. 우리 사장님 기준 한번 해볼까요? 자, 기준. 손 들고. 자, 기준! 예! 무한하죠, 그죠? 손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기준을 잡은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 하는 구령이 뭐예요? 뭐야? 양팔 대용으로 벌려. 이분 움직여, 안 움직여? 누가 가장 많이 움직이냐면 저 끝에 계신 분. 연락듭니다. 예. 다시 모여 또 연락부터 추가되네. 왜 나만 뛰어야 돼? 뒤로 가겠어요. 근데 여기는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세요. 아니, 삼성은 경쟁하지만 애플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건 뭐예요? 윈도우예요? 근데 윈도우 솔직히 자기 돈 사서 자기 컴퓨터에 까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살 때마다 껴있지 않아요? 그들은 뭘 파는 거냐고요? 그 기준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준을 못 하냐고요? 남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 소속된 협회 조직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매년마다 행사를 한대요.
작년에는 한 3,000명 모였는데 올해는 한 4,000명 모여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사평양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물어봤어요. 제가 객관적이니까. 저기요 국장님. 작년에 3,000명밖에 못한 그 이유의 한계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똑같이 했을 때 4,000명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3,000명밖에 못 나온 한계가 뭡니까? 이거 아니면 그거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약점입니다. 강점 갖고 살라 얘기하죠.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2012년은요. 약점을 좀 보완하십시오. 근데요. 강점은 뭘로 키우냐면 목표로 키웁니다. 뭘로 키워요? 네. 강점을 습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강점을 목표로 세워서 키우십시오. 그 대신 약점은 습관입니다. 약점은 습관으로 잡으십시오. 강점은 뭘로 잡아라? 다시 강점은 뭘로 잡아라? 목표예요. 아시겠죠? 못하는 건 목표 잡지 마세요. 근데 못하는 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시간 약속 잘 지키는지. 늦으시는 분들의 공통점 도착 시간만 갖고 따집니다. 늦지 않으려면 출발 시간 갖고 따져야 된다. 도전해야 되죠. 네. 이거 나오는 결과가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 좋아요? 좋은 경험이 좋아요? 나쁜 경험이 좋아요? 어떤 경험이? 해낸 경험이 좋을까요? 실패한 경험이 좋을까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경험은 무조건 좋아요. 근데 그 경험이 내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나 실패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했던 실패의 경험이 최고예요. 근데 손도 안 들고 가만히 있다가 어리버리하게 실패한 경험은 남의 경험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는 경험. 그래서 저는 이 혁신에 대한 문제 중에 이런 갈등의 요소가 저는 리더십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리더십 모임이라면서요? 리더십은 이겁니다. 혁신과 문제와 갈등과 함께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 수첩에 우리 집사람 이렇게 사진을 갖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 우리 와이프 사진 같이 이렇게 보면 기분이. 그래서 그 얘기 어디에 들어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내 사진을 보나봐. 뭐 제가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아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진 보면요, 힘이 난다니까, 힘이 난다. 내가 이 갈등도 이겼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성장과 해결과 실행. 이거 없으면 감동의 스토리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가치와 창조와 이거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쉐어링입니다. 뭘 나눌 거예요? 혁신에 뭐 이런 거? 아, 이거 나눌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눠야 될 건 이걸 나눠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나누셔야 된다. 해봤던 경험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을 매뉴얼화시켜서 강의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선배들 있죠. 막. 저도 학교한테 있어요. 야, 내 선배가 실패해서 해본 얘기인데 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 진짜 세상이 얼마나 뭐 같은지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어때요? 왕짜증 나잖아요. 아니 그래도 뭔가 해본 얘기를 갖고 와라는 그 얘기예요.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성과가 있는 얘기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려면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기는 어렵습니다. 닌텐도 왜 이렇게 훅 가버렸어요? 네.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몰랐을까? 노키아가 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코닥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의식이에요. 막 지금 고양이가 막 꼬여 있는데 그냥 이 실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혹시 이 상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지금? 괜찮아요. 위로를 해드릴게요. 마음속으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실은 이 실타래 하나를 일단 마지막 끝을 잡고 가야 돼요. 맞죠? 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같이 마지막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막 엉켜있지만 이 엉켜있는 상황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 단계예요. 2단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2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요, 해도 열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력 주거나 그 일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이 복잡한 과정이 어떻게 가야 돼? 네, 단순하게 움직여야 돼. 이 천재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고요. 바보들의 특징이 단순한 걸 복잡하게 생각해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까 우리 조에서 감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11년 어땠어요? 네, 오늘
2011년 12월이 어떻게 끝났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2012년 12월에 결과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원인을 보지 말고 복잡한 결과를 보시라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 나오면 돼요. 그죠? 혁신과 해결은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영학에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현상과 결과에 대한 이 과정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80kg인데 난 물만 먹어도 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면 우울증 걸려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열나 먹어도 얘는 계속 살이 절대 안 쪄요. 그거 보면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80kg에서 목표의 60kg를 잡고 중간에 갭이 몇 킬로예요? 20kg를 3개월 내에 해결한다 이거예요. 해결한 과정에 내가 뭘 얻을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는데 이렇게 냉장고를 자꾸 열어보니까 냉장고에다가 이소라 사진을 붙여놨대요. 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이소라가 따르르 돈대요. 그래서 뭐 먹으려고? 그래서 그 때마다 이소라 보고 열받아갖고요. 진짜 살 빠졌다는 거 놀랍죠? 다 성공했대요. 결과를 보니까 비전이 그게 비전. 근데 애기 아빠가 쪘대요. 왜? 이소라 사진 보려고 맨날 문제 혹시 6kg 아냐? 왜 그렇습니까? 슈퍼스타 K 좀 해드릴까요? 예. 슈퍼스타 K 좋아해? 누구 좋아해? 예? 예? 울랄라? 예. 누구 좋아해? 어? 너네 지금 텔레비 없구나. 예? 추겨워. 너 누구 좋아해? 더 가난한 집에. 슈퍼스타는 인터넷에도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예. 이 굉장히 이번에 좀 많이 달랐죠. 이 나는 가수다나 이런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 노래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갖고 있던 어떤 패턴은 좀 되게 달랐어요. 특히 사회적 요구하고 맞지 않느냐. 첫 번째 관문은 일단 노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태백이라는 곳에 가서 밤을 패서 연습을 합니다. 일단 몸이 견뎌야 돼요. 몸이 견뎌야 돼요. 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힘들어서 잠 못 자는 거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요. 두 번째 관문은 생명부지에 모르는 다른 파트너와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노래를 같이 연습해야 된다는 것. 거기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아가씨가 둘이 있었죠. 윤빛 나르라고. 둘이 했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노래 잘하는데. 왜 그러죠? 윤미래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사람이 노래하는 동안 전혀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랑 노래랑 무슨 상관이냐고. 관계에 대해. 해병대 가서 자살한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훈련이 고통스러워서 가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죠? 관계. 그리고 울랄라나 버스커나 이런 친구들이 보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문자, 이게 노래 실력이 아니라 4월 달에인가요? 예,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은 아니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 중에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창업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왔어요.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 왔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있는 친구가 있는데 누구예요? 네, 버스커 장범준 씨. 그때 아주 이렇게 촌스럽게 왔었어요. 기타 하나 내고선요 창업하겠다고. 그래서 네 아이템이 뭐냐? 어떻게 노래래요. 그럼 어떻게 노래하려고 그러냐? 뭐 천안 시내를 뭐 이렇게 노래 문화로 세워서 모든 게 다 천안이고요. 혼자 기타를 메고 다니고.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끝나면서 제가 상담, 그때는 아직 슈퍼스타 나기 전이죠. 장범준 씨한테 제가 3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혼자 하지 말 것. 혼자 하니까요, 통제가 안 돼요. 둘째, 천안을 떠날 것. 얘는 뭐든지 천안이야. 얘는 천안이 한국보다 천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수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뭐가 돼야 돼? 스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치를 높일 거야. 얘가 하고자 하는,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이걸 나열하면요, 이거는 장범준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거의 천안시장이 해야 될 일이죠. 이상한 건 뭐 3가지 다 해서 스타가 되지 않았나. 그죠? 예. 사람들은 보통 공을 굴릴 때 보면 자기 딱 틀에 있는 걸 돌려요. 천안을 벗어나지 않고요. 내가 해봤던 일을 벗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쁘게 돌아도 어때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다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틀이 자꾸 좁아지고. 그죠? 좁아지다 보면 계속 굴러다녀도 결국은 자꾸 좁아져요.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안 되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기회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한다고 뭐, 아니, 본거 좀 더 주세요. 그 얘기 한다고 해서 잘리지 않아요. 물론 그 얘기 한다고 더 줄 회사도 없어요. 그 얘기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커질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 하다 보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기대치가 높으니까 공도 커지고요. 풀도 커지지 않느냐, 그 얘기.
2012년에 목표 있으세요? 한 세 가지만 적어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있죠? 예. 2012년에 여러 목표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예. 오른쪽 밑에 있는 거. 그냥, 근데 목표를 적으실 때 주의사항. 열심히 살겠다. 이런 거 목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거 목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거 또 씁니다. 무슨 목표가 매년 똑같아요. 이 목표의 세 가지를 쓰실 때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목표의 최고의 혜택이 자기가 되는 것보다 뭔가 남이 되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의 수혜자가 내가 아니라 남이면 그걸 저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요, 흑백이 분명해야 돼요. 되거나 안 되거나. 여러분 아까 우리 새마을운동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어때요? 잘 살아보세요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잘 살아보세요가 비전은 될지언정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되기 위해서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웠죠. 5라는 숫자. 매년마다 뭐하고 나왔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쭉 만들자 했어요? 아니에요. 400 몇 킬로 만들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나와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목표를 써보시는 겁니다. 예. 제가 몇 권 제가 수첩을 좀 갖다 놨는데요. 예,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뒤에다 이따가 해놓으세요. 수첩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만들어요. 근데 이 수첩에 그냥 일반적인 수첩인데 혹시 이따가 이 수첩을 구매를 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무료로 드린 것보다 시중에서 5,000원씩 드릴 테니까 2012년 나의 목표를 그냥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리 갖고 다니면서 이런 목표 쓰십니까? 이거 써야 됩니다. 왜요? 이 수첩을 쓰는 건 목표의 전략이에요. 전략이죠. 수첩 쓰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 수첩 갖고 다니는 게 목적이에요? 난 역사적 설명을 가지고 수첩을 가지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여기 매일 목표가 있죠. 이게 나의 목표가 세 가지 정도 수치화 나오고요.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하루에 3시간 10년인데요. 그건 양이 아니고요. 왜 질이냐면 매일같이 하는 그 3시간이 연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했던 3시간, 오늘의 3시간, 내일의 3시간이 뚜렷하게 이 연말 목표에 내가 원하는 뭔가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이것과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써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도장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딱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면 또 저한테 문자 하세요. 그럼 또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그게 많이 들어요. 마음의 선물 아니에요. 또 마음의 선물인데. 네. 매일 목표, 매주 목표, 매월 목표. 그죠?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연간 목표 3가지까지 했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월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주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그 3가지 일은 되게 소소하고 미천할 겁니다. 되게 소소하고 미천한 것이 반복되어서 1년의 목표. 사실 우리가 1년의 시간에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혹시 여기 자녀분들 계시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이번에 중간고사 1등하면 3등, 1등급 들어가면 아이팟 사줘. 그거 믿지 마세요. 3개월 뒤에 있을 시간을 걔네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마다 용돈을 주세요. 뭐 했는지 명확하게 잡고. 그러면 흘려가요. 이게 1년 동안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연이 아니고 월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일이에요. 매일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3명의 고객과 통화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해야 될 주의 목표가 있겠죠. 제가 해야 될 월의 목표가 있겠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 책을 쓰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누구죠? 공병호 박사 그분은 아침 먹기 전에 반드시 A4지 한 장 정도의 습자를 하신답니다. 매일같이. 이게 주가 있겠죠. 월이 있겠죠. 이게 서로 간에 연관과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매일같이 혁신하는 것이 꿰뚫고 가면 성장한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몸에 익어서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게 점진적으로 스트레칭 올라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야 되고요. 독서하는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되죠. 무슨 수로 더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 집중력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죠? 아주 짜잘한 것들을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솔루션과 실행이 같이, 아까 다 보내셨죠? 다 보내셨죠?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13일날 영업에 대한 교육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거기 뒷장에다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신청하시면 이제 오셔서 영업에 대한 강의 회사에다 내세요. 회사에다 필요하면 저기 줄 테니까 회사에 드릴 테는 회사에서 올리셔서 회사에서 이렇게 오셔서 영업에 대한 거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일날 2012년 사용법 배우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이럴 때는 자기가 목표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하겠죠. 목표 없이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 한번 시작할 때 같이 하셔도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딱 보면 뭐가 생각났어? 우리 조회스터 간사님 보시면 뭐 생각났어? 네? 아니 이거 수도꼭지를 보고 습관이 생겨났어. 아 이거 장가에 있는 데가 습관? 아 그런 거 하시더니 굉장히 알뜰해지시죠. 어떤 분은 이걸 보더니 요실금이라고. 물이 지금 안 나오죠? 네. 물이 좀 안 나오죠. 이 물이 안 나오는 건 어디의 문제예요? 수도꼭지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예요? 그렇죠. 물탱크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게요. 더 목마른 것보다 무서운 건 메마름입니다. 욕망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노래했던 저 딸내미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수능이 딱 끝나더니요. 네. 아빠 건들지 마. 살을 빼야 되니까 복싱을 끊고요. 노래를 해야 되니까 보컬하고 슈퍼스타 K4 나간대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홍대 앞에 불고기 브로더스 가서 알바 뛰고. 왜?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뛰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에게 2012년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올해가 정말 필요한, 대답이 영 아니네. 네. 올해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네. 진짜 필요하시다면 올해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네. 내일이 되면 해가 뜨겠는데 내일이 올까요? 진짜 내일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이 간절하게 내일이 바로 와야 돼요. 정정이라는 회장이나 아침에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냐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아침에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간다면 해가 뜨니까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가기 위해서 해가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이게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스턴트맨이에요. 여자인데. 이게 어디, 무슨 드라마죠, 이게? 예, 시크릿 뭐 어디. 예. 아마 이 남자친구인데 아주 SS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와갖고 이제 막 몰아보는 거야. 너 그거 뭐 하러 하느냐? 너 뭐 하러 하느냐? 근데 감독은 왜 안 보여? 이게 지금 노트북이 좀, 예. 근데 감독은 시스템상에 오르니까. 예. 근데 감독은 왜 안 보여? 우린 이런 거 먹이고 자기 뭐 딴 거 먹으러 간 거 아니야? 말 달리는 인서트 따라가셨어. 왜?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밥도 못 먹고 인서트나 따러 가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야 대체? 밥이나 먹어라. 이해가 안 되잖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불구가 되거나 목숨 잃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왜 하냐고 이 일을. 액션 배우라는 자부심?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들 주인공만 기억하는데 그깟 자부심이 뭐 그리 대단해서? 내 말 틀려? 네 말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날 기억해. 이 사람이 날 기억해. 이 사람이 날 기억해. 나도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그래. 근데 몇 사람 알아주면 뭐해? 뭐 달라져? 몇 사람? 그러는 댁은 댁 알아주는 동료가 몇이나 있는데 댁 대신해서 팔 부러지고 머리 깨져도 너 아니라 다행이다 웃어줄 수 있는 동료가 몇이나 있는데. 니네서 울지 말랬던 거야. 네 눈엔 우리 일이 대체 왜 우스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일이야.
일할 때가 심장이 제일 뜨거우니까 일하는 거라고 우리. 네가 뭔데 우리 일을 평가해? 니까짓 게 뭔데? 되게 통쾌하죠. 박수 한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죠? 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남이 보는 건 뭐 그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것보다 그런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에는 남들이 보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보는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는 나? 누가 보는 나? 네, 내가 보는 나.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도 그래요. 오시면 여기 다단계도 이렇게 근데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거, 그죠? 좀 비상식적으로 시작하셨죠? 그러면 올해 2012년 하면은 좀 비상식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전우자의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상식적으로 갑시다. 네. 네, 오늘 3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13일날 영업교육도 또 오시고 매월 4주차 토요일에 여기서 세미나 해요. 오시고 우리 학생들은 오면은 우리가 그냥 무료로 밥도 주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올 것 같은데 잘 안 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